정의당 권수정 후보가 1.83, 진보당 권혜인 후보 1.38. 과거보다 소위 이제 진보 정당들 제3당이라고 하는 당들의 후보들이 존재감을 너무 못 보여줬습니다. 박 교수님, 거대 양당 후보의 기세에 좀 많이 밀린 것 같고 삼지대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실망하신 것 같아요. 네, 만약에 보궐선거가 좀 더 몇 군데 치러지고 분산이 됐다면 지역 일꾼론 그 속에서 어떤 인물 경쟁력 가지고 진보 정당 후보가 사실은 뭐 울산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는 선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는 진보 정당이 끼어들 여지가 없었죠. 사실상 뭐 전쟁을 벌이고 있는 여야가 그쵸. 사실상 전쟁을 벌이는 상황이었고 진영 논리가 아주 뭐 치열하게 벌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애초에 좀 끼기가 어려웠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 대선 지난 총선 이후죠. 지난 총선 이후부터 지금까지 진보 정당이 어떻게 보면 존재감 자체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이게 굉장한 위기론이에요. 그래서 민주당과 차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지율이 오르고 있지 않거든요. 오히려 더 지지율이 더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총선을 어떻게 치를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일단 이슈 발굴이 없습니다. 이슈 발굴도 없고 과거에 무상급식, 무상교육으로 네. 굉장한 이슈 선점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이슈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새롭게 등장한 소위 물갈이, 노회찬, 심상정 포스트 이후에 등장한 이 진보정당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소위 말해서 개인기를 보여주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소위 진보정당이 프레임으로 안 되면 개인기로라도 됐는데 네. 지금은 프레임도 안 되고 개인기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한 위기를 겪고 있어요. 다음 총선 전략 진보정당으로서는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좀 첨언을 드리자면 사실 이번 선거에서 정의당이나 진보당이 얻은 득표율은 사실은 과거 선거에서는 적어도 4%, 5% 정도의 그렇죠. 득표를 해서 그 득표는 서울 지역에 한정한다 그러면 당락을 좌우할 정도의 표심이 됐습니다. 실제로 캐스팅 보트가 됐죠. 네. 실제로 양천 같은 경우 매년 선거 때마다 2, 3% 정도의 격차로 당락이 결정되다 보니까 사실 정의당이나 기타 정당, 제3당의 역할이 상당 부분 있었는데 지금 네네. 이번 선거만 놓고 본다 그러면 정의당이나 진보당 이제는 양당 체제에 밀려서 사실 그 존재감이 거의 사라지고 있구나라고 할 정도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의제 설정이라든가 아니면 인물에 대한 확보라든가 이런 정말로 살을 깎는 혁신이 이 정당에도 없다면 이 존재감 자체는 앞으로 더 적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